예. 자, 또 우리 봉도사와 함께 내가 계산을 해봤어요. 총선 때까지 몇 회쯤 나오나. 아, 예. 그러니까 안 빠지고 쭉 하면 102, 3회쯤 나옵니다. 네. 102회쯤 돼요. 총선까지. 근데 이제 이게 아. 인이 박혀 갖고 빠질 수가 없어. 딱 우리 딱 100 딱 맞추려고 그랬는데. 아니, 103 혹은 아, 108.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되면 또 나오실 거예요? 본선 들어가도? 목요일 날 나와서 방송하실 거냐? 그럼요. 이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아니, 왜 그러냐면 지나가는 분들이나 전화 드리면요. 그 지금 이제 그 화면을 보면 전화 주세요가 화면에 안 떠 있네. 예. 띄워드릴 거야. 띄워드릴 거야. 아, 나 진짜 예. 시작도 안 했구만. 응. 아니, 저거보다 이제 계속 뛰어 있는 게 좋은데 전화를 드리면 새날 보고 문자 드렸습니다. 이제 저 문자가 많이 왔어요. 응. 그 전화를 드려요, 제가 일일이. 근데 문자가 들어오는 속도가 더 빨라갖고 전화가 그걸 못 쫓아가요. 알겠습니다. 저거 근데 새날 받습니다가 많아. 010-3394-4010 예. 010-3394-4010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말씀인즉 예. 총선 때 본선 때도 나온다. 그럼요. 며칠 후까지 총선이 수요일이고 방송 목요일이니까 나 그때 어떤 모습일지 겁나 궁금하네. 울 것 같아. 울컥해. 자, 우리 약 좀 먹고 합시다. 예. 이게- 벌써? 이거 선거운동이야 이것도. 오. 이것도 선거운동이지. 왜냐하면 예. 이게 이미 좋다는 건. 예. 야, 정봉주 의원은 저기 일제 강점기 때 태어났는데 저렇게 젊다니. 예. 다 머리 아니, 때문이다. 오늘도 미용실 다녀왔어요? 아니요. 근데 오늘도 예쁘게 하고 있네. 요즘에 내가 드라이하는 속도가 빨라졌어.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끼리 뭐 죄송한데요. 자, 나라 한번 먹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종의 치료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 딱 지켜서 먹어야 돼요. 문자가 왔어요. 나라모 회사에서 네. 중간 이후에 한 번 더 광고를 넣어줌으로 인해서 매출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네. 그래서 네. 제가 강북을 사세요? 그건 안 물어봤죠. 축하드려요. 예. 네. 중간에 한 번 더 해주시는 거죠? 예, 예. 예, 알았어요. 네. 자, 예, 집으로 오고 나라모 구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나라모 검색하시면은 요거를 사보실 수 있는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가셔갖고 저렇게 나름 세일할 때 가서 한번 사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먹으니까 확실히 이런 측면이 있어요. 일단 심리적으로 안정돼. 스트레스 덜 받아. 예. 왜 머리카락 빠지면 남자들 왜 굉장히 스트레스 받잖아요. 예. 그리고 일단 몸에 좋은 거니까 네. 그냥 뭐 하루에 양치도 3분씩 대여섯 번 하는데 이거 먹는데 한 10초도 안 걸리잖아요. 나한테도 여러 가지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예. 어떤 사람이 이 머리카락이 자꾸 빠진다고 예. 나도 먹어도 되냐 그래갖고 드세요 했는데 진짜 한 2달쯤 지나서 연락이 와서 어저께 안 빠지는 것 같아. 뭐 이런 거. 예. 머리카락에는 계속 빠져요. 예. 근데 빠진 머리카락이 더 얇게 나오면서 좀 나중에 소멸하거든. 그럼 M자가 막 깊어져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가발 쓴다는 건요. 머리카락이 웬만큼 빠져서는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 가운데 여기 12시에서 뒤로 넘어갔을 때만 쓰는 거예요. 가발을. 그 이미지가 워낙 나이 들어 보이기 때문에 가발 쓰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자, 그 전에 원천적인 치료. 그 전문 용어로 가발을 쓰는 건 대증요법이죠. 예. 현상에 대해서만 가리는 거고 원인을 찾아서 뭐랄까 약도 먹고 치료를 해야 되는 건데 요거는 근본적으로 좀 드시고요. 저 어리도 말씀드렸지만 피부과 가셔서 그 처방을 받으시면 훨씬 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같이 드시면 최고지만. 자, 이따가 이야기 한번 더 하고요. 자, 시작할게요. 예. 나라모 풍선교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전혀 다른 시각의 최고급 정치평론 정치천재 정봉주 지니어스 정 91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91번이에요? 얼마 안 남았다니까요. 정봉주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강북을 예비후보 나와 계십니다. 예, 어제 예비 후보 등록했습니다. 좋으시겠어요? 예, 그래서 예비 후보
오늘 아침에 이제 출근길 인사도 했고요. 근데 검증도 다 통과했고 이제. 예. 야 이게 몇 년 만이야 진짜. 16년 만입니다. 출마로는 10년 만이고. 예. 그리고 그때 당시까지 따지면 20년 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2004년까지 그때 17대라고 그랬나요? 예, 17대. 아직도 살아계세네. 자, 아유 눈물 나요. 본방 들어가기 전에 예. 제가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그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이야기인데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정봉주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하려고 출마 기자회견을 했어. 그리고 나서 소위 말하면 미투라는 게 터졌어요. 예. 건이 뭐 대단한 건도 아니야 알고 보면. 예. 이따가 저 새날 본방송 시사방송에서는 그 저쪽에 그 성추행한 시의원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그거랑은 비교가 안 될 만큼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건인데 문제는 그걸 이제 뭐 진보 언론에서 터뜨렸단 말이에요. 예. 그 사람들이 이런 거야. 정봉주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거기에 고소당해서 재판을 받았더니 무죄가 나왔다. 그 사안이 아니고 소위 말하면 미투라는 게 고소 고발로 시작되는 게 사실 아니고 예. 사회적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폭로하고 사회적 단죄를 받는 작업이었는데 그러니까 안 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 보도가 나오니까 화딱지가 난 거잖아요. 예. 그래서 반박을 했어. 반박을 했더니 해당 보도 언론사에서 정봉주 의원을 고소 고발한 거죠. 제일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근데 그 건이 무죄가 나온 거예요. 무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뭐 형사적으로 고소고발 당해서가 아니라 나는 그러지 않았다. 나는 그런 일을 안 했다라고 반박을 하니까 그냥 정확히 말하면 프레시안이 정봉주 의원을 고소고발해서 그걸로 재판을 하게 된 거다. 재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재판 결과는 무죄가 나왔죠. 네. 근데 판결문이 중요한 게 이 사건 선거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이런 등등을 따지기 위해서는 판결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성추행이 있었는지를 먼저 봐야 한다.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렇지. 네. 그 성추행이 허위 사실을 따지기 위해서는 성추행이 있었는지를 봐야 한다. 그리고 판결에 성추행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없다. 성추행이 없었다. 이렇게 판결을 해요. 예. 그래서 예. 무죄가 나서 무죄가 났어요. 정봉주 의원이 화가 나잖아요. 그래? 그러면 내가 니들한테 민사 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근데 그 민사에서 판결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언론사가 그런 문제 제기할 수 있다. 예. 그걸로 민사 거는 건 말이 안 돼. 예. 그래 진 거잖아요. 맞어요. 여기까지 맞아요. 핵심이야. 예, 그게 끝이에요. 참, 아니 그러니까 그 정봉주 의원의 말이 틀렸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미투가 있었다라고 하면 프레시안이 정봉주 의원한테 걸었던 재판은 무죄가 나올 수가 없다. 그렇죠. 현실은 그렇다. 맞습니다. 그리고요 무죄가 딱 나오고 나니까 국가에서 연락이 왔어요. 당신을 3년 동안 이렇게 괴롭혀서 미안하니 500 몇십만 원 받아가세요. 그래서 그때 받은 수표를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그게 상식적으로. 예. 아, 그럼 그거 기한이 없는 거예요? 수표? 기한이 없죠. 저한테 주세요. 내가 쓸게. 500만 원짜리? 예. 아니 사건이 그런 거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사건이라는 게 그런 어떤 그 정말 안 좋고 긴박한 상황에서 그런 행위 자체가 있었다는 게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예. 그게 사실이라면 이분은 정신병자지, 정확히 말하면. 그러면. 맥락적으로도 안 맞아요. 이걸 갖고 이제 박영준 의원이 이제 허위사실 유포한 거 아니에요.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그렇죠. 그 이제 민사 판결문에 뭐 성추행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이제 이런 구절구절 몇 말 그거만 딱 끄집어내서 성추행은 판단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성추행이 있었던 것으로 뭐 성추행 춤은 트로이카 해갖고 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했다.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이고 낙선을 목적으로 한 건 형이 큽니다. 그러니까 민사와 형사가 두 개 있었다는 건 모르는 것 같아. 그게 이제 청수의 논리예요. 모르고 김청수가 모르는지 형사 판결문을 안 본 것 같다. 그리고 법적 조치를 취한다라고 세게 나간 정봉주 잘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그랬더니 또 우리 당원들이 윤리심판원에
박용진 의원을 징계하라고 제소했어요. 해당 행위로. 예. 나는 있잖아요. 박용진하고 이낙연은 똑같은 거예요. 음. 명분이 없는 이야기를 아니 뭐 경쟁할 수 있지 그러면 거기는 망고불면에 강북으로는 박용진의 무슨 나라야? 누군가는 거기에 도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죽인다는 거 가짜 뉴스를 통해서 예.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거예요. 그 얘기 주장하는 얘기를 쭉 이렇게 들어보면 아니 이런 사람을 그 3명을 거명을 했어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검증위를 통과시키냐. 그러면서 결국 누구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정봉주가 왜 자기 지역 와서 도전하냐 이거예요. 정봉주를 후보에서 치워줘라. 가로 열고 정봉주가 무서워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거명했던 트로이카 예. 트로이카 중에서 2명이 날아갔어. 예. 웃으면 안 되는데 2명이 날아갔어요. 박용진 의원은요 정치 이 과정과 학문을 몰라, 정치학을 몰라요. 정무적 정책을 모르는 게 당내 경선에서요 네거티브하는 후보는 반드시 집니다. 맞죠. 당내 경선은 그래요. 예, 당내 경선 그렇습니다. 이게 전통적 그냥 철칙이에요, 철칙. 그냥 페어플레이 하면 돼. 그렇습니다. 실력으로.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하고 좀 비슷한 거지. 이재명 대표가 퇴원을 했어요. 거기다가 한동훈이 지르는 말들이 있잖아요. 과대망상이라고. 예. 그게 잘못됐다는 거야. 아이고 잘 돌아오셨다. 선의의 경쟁합시다 하면 되잖아요. 인성이 문제야. 이 씨발 진짜. 아이 또 열받네. 예. 자 어쨌건 여러분 그 정봉주 의원 그 밑으로도 불러서 안 돼 이제는. 뭐 부르고 말 게 뭐 있어. 내가 그래 현근 태권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방송으로. 진짜로 문제가 있으면 2가지를 해라. 일단 즉석에서 다 본론 앞에서 항의를 해라.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상황이 안 된다고 하면 녹음을 해라.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나중에 10명 중에 1명이라도 악용해버리는 사례가 생겨요. 아무 일도 없었는데 예. 내가 밑으로다라고 딱 던지면 그 사람한테 심하게 스크래치가 나가지고 정치 인생이 망가지는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자 알겠습니다. 자 그 부분. 김영성님, 예. 남동생 부부가 삼각산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김동성님은 이 내용을 010-3394-4010으로 문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시작할게요 오늘. 자 한동훈이 슬슬 이제 전략을 노출시키고 있는데 어제 내가 딱 보니까 한 번 더 그다음에 이렇게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굉장히 수가 얕아. 그 이야기 한번 해보시자고. 예. 한동훈이가요 열받는 건 그거야. 민주당 당대표 지역구에 가서 신년 인사회를 해요. 예. 인천은 계양을에 가서, 서울은 수석 최고위원 지역구 가서 마포을에서 무슨 애식장 빌려가지고 예. 신년 인사회를 해. 근데 이 신년 인사회를 하는데 무대에 갑자기 그 지역에 나온다는 사람을 끌어올려가지고 예. 자기가 즉석에서 공천을 내버려. 와, 이거 보면서 그러니까 저자들은 뭐랄까 시스템도 없구나 일단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실제로 한동훈이가 지금 국민의힘을 이끌고 있는 일종의 당대표인데 예. 지 마음대로 누구를 끌어올려가지고 이 사람을 칭찬을 하면 그 지역에서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 이런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그 지역에 준비해왔던 김성동이라고 있어요. 혹시 그분 아십니까? 잘 김성동. 몰라요. 근데 하도 플래카드 많이 붙여갖고 네. 12년 동안 지역을 닦고 왔대잖아요. 그러니까 김성동이가 그 상황을 보고 깜짝 놀란 거야. 예. 김경률이 올려갖고 이 사람이 마포에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 해버리면. 예. 그리고 기본이 안 됐다고. 이렇게요. 한동훈 기본이 안 됐다. 이게 이제 낙하산 공천의 마포을 당협위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이거 보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현상으로 드러난 거고 여기서 진짜 물먹은 분이 누구냐면요.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공관위원장이요. 공관위원장 뭐 하는 자리예요? 아니 여기 이 자리에 예를 들어 공관위원장이 같이 있었으면 제가 이해가 돼요. 근데 이거는 지금 비대위원장 당 대표거든요. 당 대표가 거기에 후보를 꽂아요. 이거 전략 공천인가?
아, 그래서 총선 경험이 없다는 게 총선을 망치고 있구나. 허수아비 세워놓은 거야. 예. 나머지 내 마음대로. 공관위원장, 그러니까 공관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과정이. 자, 아직 공관위에서 후보 접수 이런 등등도 신청 받았는지 안 받은지 언론도 안 나와요. 그런데 공관위 진행 절차가 하나도 진행되지 않았는데 그럼 공관위에서요 전략공천 지역을 또 발표를 합니다. 우리가 이 지역은 전략공천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마포 을 전략공천지역, 계양을 전략공천지역 이렇게 발표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가갖고 손을 들어주면 그나마 당이 민주적 프로세스와 정상적 절차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무슨 절대지존이에요? 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예. 또 민주당 특정 지역 가가지고 누구 손을 딱 들어주면 언론이 뭐라 그랬겠어요. 북한 전체주의에 비유했을 거예요 아마. 이재명 사당화. 아니, 낫지. 사당화 정도가 아니라 낫지. 북한보다 못하다. 북한보다 더 심하다. 이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포 을 정청래 의원 지역구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예. 민주당 당대표 지역구에 전날 갔죠. 인천 예. 신년인사회. 여기서는 또 원희룡을 손을 막 들어줘요. 아 진짜 그 원희룡 그건 되게 웃기지 않아요? 원희룡 속은 속이 아닐 텐데. 아니 저게 그냥 총선 망치자는 거예요. 그리고 뭐 시스템 공천이라고 또 자기들이 얘기하잖아요. 그 시스템은 누구야? 시스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한동훈이 시스템이야. 한동훈이 말하면 법이 되는 거야. 쟤네도 그런 거죠. 왕. 예, 이걸 절대군주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주의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뭐 도가 있는지를 아예 없어요. 모르는 것 같아. 아예 모르는 것 같아. 예. 네. 그래놓고 이제 저거는 얄팍하게 보면 이재명 대표를 만약에 진짜로 원희룡이 출마를 한다면 이재명 대표를 개항을 해 상당 부분 묶어놓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올해 여론조사가 한 17% 차이 난 게 나온 적이 예. 있습니다. 예, 예. 이재명, 원희룡 이렇게 여론조사를 했을 때. 한번 나왔었죠. 저희 꽃에서 예. 한번 했었죠. 근데 그 지역에 왜 저번에 이재명 대표랑 붙었던 윤영선 씨가 예. 또 반발을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속으로 그랬을 거 아니에요. 김성동이나 저 윤영선은 저 새끼가 뭘 안다고 지금 그런 느낌일 거 아닙니까? 예. 현실은 지금 한동훈이가 저는 이제 여기에 두 가지 이 지역에 페이크가 있다고 보긴 합니다. 예. 근데 그 얘기 이따가 한번 해보시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정치 잘 모르는 무슨 좀 초보 하나가 시스템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데 문제는 언론이다. 언론은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된다. 일단은. 예. 그건 이재명 대표가 그 경우에 비교해 보면 뭐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근데 이제 이번에 같은 지역구 3선 이상 최대 35% 감점하겠다. 예. 요거는 이제 진짜 이 사람들의 그 공천 전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같은 지역구 3선 이상 최대 35% 감점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영남권에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 예. 그렇다고 충청에 한두 석 있을 거고 예. 수도권에 한두 석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 자리 지금 치우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결국에는 김기현, 윤재옥 이런 사람들 다 포함됩니다. 김기현, 윤지호, 권선동 다 포함되는데. 그렇지. 이걸 이렇게 또 봐야 돼요. 이제 우리가 분석하는 사람들은 이 22명 지역구에 지금 옷 벗은 검찰 출신들, 옷 벗은 공직자들을 이 지역구에 다 대비해 보면 됩니다. 지역구 출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난 이분들 우리가 여러분 과거에 이들이 했던 발언을 잊어먹으면 안 돼요.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이 자리에서 검사 출신들 40명 50명 한다. 그때요. 팔짝 뛰면서 잡았대요. 결국 검사 출신들 다 나오잖아요. 그냥 검찰 정권이에요. 그런데 부인해. 부인하는 건 뭐예요? 부인한 다음에 또 검찰 출신들 대거하고 갖다 꽂아. 이거는요. 국민을 개돼지로 하는 겁니다. 일단 부인한 국민들은 모르는 줄 알아. 이 22명 자석 다 보세요. 그리고 그냥 국힘을 박살내고 자기 당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입 닥치고 있으면은 내가 봤을 때 국민의힘 중진들은 죽어요 그냥. 이걸로 끝이야. 끝이에요. 기회가 없어 이제. 예. 35% 감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은 전략이 이런 것 같아요.
김경률 마포 의뢰 세우는 것은 아주 지연 말단적인 문제고 그런 거 시선을 모아두고 사실상은 얘네들이 얻고 싶은 거는 혁신 공천, 물갈이 공천 확실하게 됐다 이 이미지를 얻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이면에 윤석열이 꺾고 싶은 사람들 당선 가능한 지역에 윤석열의 사람들을 내리꽂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경률한테 시선을 모아놓고 사실 알고 보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마포을은 김경률이 아니라 윤석열 나와도 한동훈 나와도 당선 거의 불가능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김경률을 마포을에다가 시선을 모아두는데 사실은 뒷면에는 윤석열의 사람들을 꽂기 위한 전략이 지금 가동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죠. 예. 어저께 한동훈이가 그저 중진들 22명 모았어요. 예. 딱 모아가지고 식당에서 밥을 먹는 장면을 딱 보는데 한 구석탱이에 권성동이 앉아있네. 10주그리 해가지고. 그러면 딱 신세계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 지역의 조폭 젊은 놈 하나가 동네 유지들 싹 불러 모으는 거랑 아주 유사한 장면이었어요. 그렇게 보이네. 뭐 형님들 많이 드시고요. 네. 많이 드시고요. 저번에 보니까 저 봉주 형님은 또 얼마 전에 보니까 뭐 누구 만나셨더구만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지역 사업 다 접수하는 거예요. 그럼요. 딱 그 느낌이었어요. 그래 누가 안경 벗으면서 아 진짜 해도 너무하네. 그러면은 소주병 딱 들고 머리를 팍 깨고 그냥 식사나 쳐 드시라고요. 그러면 막 때리잖아요. 아니 대접해 줄 때 식사나 쳐 드세요. 그럼 다른 사람도 쫄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지. 네? 아, 나 그런 거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딱 그 모습이었다. 예.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은 완장차고 고나발 신고 딱 들어가서 자리 내놔. 네. 근데 요거를 포장을 기가 막히게 한다는 거지. 우리 쇄신공천에서. 그리고 뭐 그러니까 김경률 거는 내가 보기에 그런 식으로 지금 에드벌룬 띄운 거죠. 에드벌룬 띄우는 거죠. 22명 여러분들 길이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으로 다 가세요. 그러면 다 가세요. 그러니까 이게 프레이밍을 누가 먼저 잘 짜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어제 아침인가요? 한 방송국 갔는데 이제 난 나가고 들어오면서 이제 이준석 대표 잠깐 봤는데 싱글벙글해요. 이제 저쪽에서 공천 아웃되는 사람들 줄줄이 들어온다. 이삭죽기 이런 표정이에요. 아이고 참 난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총선은 4가지가 필요하다. 총선 전략 총선을 주도하는 사람 첫 번째 경험, 두 번째 전략, 세 번째 결기, 네 번째 비전. 경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하니까 이 꼴이 나는 거예요. 이거 지금 83일인가 남았거든요. 이거 일파만파 이게 이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크게 본인들한테 이게 악재로 올지 모르는 거야. 잘 안 보이는 거야. 우린 보이잖아요. 섬뜩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김경률 손을 들고 원희룡 손을 들고 공천 과정을 다 무시하고 본인이 절대 군주가 되고 막 갖다 본 건 영주들 꽂는 거예요. 그냥. 내가 황제로서이다 그러면서 왕들을 갖다 막 지역에다 꽂아요. 이게 이제 정치라는 게 명분예술인데 저쪽에서는 이제 새로운 얼굴로 물갈이 한다라고 하는 명분을 얻으면 상당 총선에 이득이 될 거고 그런데 예를 들면 검사를 꺾기 위해서 또는 대통령실 출신 찐 핵관들을 공천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프레임이 이기면 윤석열과 한동훈의 선거는 망하는 거죠. 오로시님 참 좋네. 22명 모아놓고 딱 그 지역의 조폭이 딱 이 뭉치를 흔들어요. 서류를 딱 흔들면서 아따 성님들 지난 여름에 뭔 일을 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이 서류가 그 서류요? 그러지. 그럼 막 흔들어. 아따 형님 요즘 세월 좋으시죠? 예. 그 가게는 잘 되시죠? 아따 여기 보니까 겁나 껄쩍지금 하더만이. 그 형님이 그냥 가게 운영이나 하게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해먹었으면 그냥 해 쳐드셨으면 이제 고향으로 가쇼. 딱 그런 느낌.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한동훈이 보여주는 이 얄팍함. 그러니까 공천 자체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거나가 서서히 윤곽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한번 봐봐야 돼요. 그런 적이 있었나 싶은데 지금 야당 대표의 지역구와 수석 최고위원의 지역구에서 신년 인사회를 한다는 것 자체
예. 그리고 거기서 출마할 사람을 사실상 자기가 지명해버리는 예. 뭐 저 원희룡, 김경률 지명해버리는 이것도 정치 상도 이상 말이 있기 안 힘든 되는 사건 거죠. 아니에요? 이제 우리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당은 투쟁과 혁신과 비전 이렇게 얘기해요. 여당은 정책과 비전이에요. 이번 총선을 잘 치르려면요. 정책과 비전인데 정책은 딱 두 가지예요. 선심성 정책과 돈 풀겠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포퓰리즘. 사람들이 근데 오늘 한 방송에서 얘기하니까 그게 그거 아닌가요? 달라요. 포퓰리즘은 250명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예. 이게 포퓰리즘이에요. 정책 그 선심성 정책은 돈 풀겠다는 거예요. 포퓰리즘은 국민 감정에 호소하는 겁니다. 달라. 이 두 개밖에 지금 없어요. 여당이 정책적으로 후질 때, 정책적으로 비전 못 낼 때 항상 하는 게 선심성 공약. 돈 풀겠다. 두 번째 포퓰리즘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이 정권은 이 정당은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인정한 거예요. 그렇지. 전략을 짜고 비전을 짜고 국가 예를 들어서 올해 경제 정책 어떻게 하겠다. 서민들이 이렇게 어려우니 그다음에 금리 이렇게 폭등하고 환율 문제 이런 걸 갖고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주는 게 여당의 역할입니다. 하나도 없어요. 아니 사탕만 쫙 뿌리는 거예요. 그냥 이 폭격기로 전 국민에게 사탕을 쫙 뿌리는 거예요. 이 사탕 먹으면요 이 썩고 당뇨 걸리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국가는 거덜나고. 윤석열이가 한 말이 있으니까 저는 제일 걱정했던 게 총선 전에 돈 뿌리는 거였거든요. 네. 예를 들면 저 재난지원금 비슷한 거 이런 방식으로. 근데 그건 못해. 지가 해온 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야 니들 세금 깎아줄게가. 주식하는 사람, 뭐 주택 가진 사람, 종부세 관련된 사람만 니들 세금 깎아줄게. 예.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하는 거예요. 몇 프로 되지도 않아요. 3% 2%에서 4%예요. 결국 그건 돈 뿌리는 거랑 비슷한 건데 예. 실제로 니들이 낼 돈 내가 안 받을게 이런 방식 선거 운동을 하고 있어. 그럼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세금 깎아주는 건 무척 중요한 게요. 2% 4% 세금 깎아주는 게 세수 효과가 큽니다. 그럼 그거 어디서 메워야 되거든요. 중산층과 서민의 지갑을 또 털어요. 맞죠? 당연히 그렇지. 어디선가 메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재벌들한테 1억 받을 거 예. 서민들 주머니에서 10,000원씩 더 받는 만 원씩, 거야. 100만 원이니까요. 10,000명에게 10,000원씩 더 받겠다는 거예요. 한 명 그렇지. 깎아주고. 그런 거예요. 한 명을 위해서 10,000명을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가뜩이나 지금 세수가 재정 적자 아니에요. 막 70조 80조 그럽니다. 막 깎아줘 갖고 지난해가 아마 한 70조 적자였을 거예요. 그런데 막 깎아줘서 그런 거거든요. 깎아줘서 혜택 보는 사람들은 진짜 몇만 명이에요. 1, 2%밖에 안 돼. 그럼 그 부담 누가 져요? 나머지 하위에 있는 사람 7, 80%, 8, 90%가 다 그 부담을 져야 돼.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국민들의 고통은 점점 늘어나고 일부 국힘을 지지하는 2, 3%는 배뚜르기면서 좋다 이러고 있고. 그리고 국민들은 그럼 착시 현상이 빚어지는 거. 세금 깎아준대. 중산층이 내 세금도 깎아주나 보다. 조중동에서 세금 깎아준다고 하도 언론 보도를 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 진행 한번 더 해볼게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동훈이가 이재명 대표가 이제 뭐 법으로 펜으로 죽이려고 하고 칼로 죽이려 한다 이 말에 그 정도면 망상이라는 폐륜적 발언을 해요. 난 이놈을 정말 용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생명이 걸린 문제는 기본적으로 입을 닥쳐야 되거든. 맞잖아. 법으로 죽이려고 했고 언론들이 펜으로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결국엔 칼로 죽이려고 하고 있다. 틀린 말 하나도 없거든요. 예. 왜 여기서 지가 나서?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치를 기본으로 알고 있나 싶은 거. 말하자면 한동훈과 윤석열을 지지하는 대한민국 극우 세력들한테는 굉장히 사기다 버릇이지. 예. 그런 애들 영향 받아가지고 새날에와 댓글 다는 사람들은 우리 여지없이 빈대에 눌러 죽이듯 삭제해버리는데 예. 그런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 멀쩡하게 출근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자작극이 인증됐다고 댓글을 달더라고.
다 똑같은 놈들이 정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직한 구구나 한동훈이나 수준이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쟤네들은 그런 거죠. 한 2주 만에 15일 만에 나타났으니까 경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경상인데 왜 이렇게 오바했냐. 그러니까 너는 자작극 한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기에 보조를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한동훈이가. 이게 지금 이제 저는 이럴 때 이제 민주당을 자꾸만 이제 이럴 부분에서 현역 그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좀 비판할 수밖에 없는데 지난주하고 이번 주도 저희가 우리 방송에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방송에서 하고 난 다음에 행안위 소집됐어요. 행안위 소집되고 난 다음에 국무총리실사 그 대테러 센터인가요? 거기에서 접수된 내용이 흘러나와서 가짜 뉴스의 진원지가 됐다. 이거 행안위 소집이 되니까 밝혀지잖아요. 지금은요 행안위 소집하라 그랬어요. 법사위 소집하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복지위원회 소집하라 그랬어요. 왜? 헬기 뜬 게 맞는 건지 운영이 소집해야 됩니다. 대통령실에서 이게 저희가 알아본 결과에 따르면 이 그 긴급 그 소방청 헬기가 뜨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이 그 비상 무슨 치안센터 지역에서 즉시 파악이 된답니다. 대통령실에서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나올 거예요. 이거 국회에서 상임위에서 조사하라니까요. 근데 각 부처가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조사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이런 거는 국정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민주당은요 즉시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그리고 경찰이 뭐라 그랬어요? 배우 없다 그랬잖아요. 배우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수사를 안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배우가 없는데 그 은색 벤츠 S 시리즈를 타고 그게 몇 번이나 태워주잖아요. 그 사람을. 배우가 없는데 왜 태워줬을까? 우리 세상살이에요. 살면서 이상한 현상이 반복되잖아요. 그럼 거기는 무언가 원인이 있습니다. 우연히 반복되면 필연이다. 그렇죠. 우연히 반복되면 필연이고 필연은 만드는 조직적인 힘이 있는 그렇죠. 거예요. 이 사건 배우가 없을 수가 없어요. 없을 수가.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는 프라님이 이거 단독 범행 아니고 배우가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사실은 아주 냉정하고 냉철한 관점에서 약간 의심을 했죠. 근데 경찰 수사를 보니까 프라님의 말씀이 맞았던 거야. 지금 경찰이 안 하고 있는 거 자금 출처 조사 안 했습니다. 당원은 처음에는 민주당원이라고 흘렸다가 왜 안 밝혀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 대목에 있어서는 국회가 국정조사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한동훈의 망발이 진짜 망발이고 이게 뭐 잘못된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누구한테 보고받았어요? 수사 결과 나왔나요? 재판 결과 나왔나요? 아니잖아요. 이거 허위사실이에요. 자, 그 이야기는 뭐 이제 따로 할 때가 있을 예. 것 같고 오늘은 국민의힘의 총선 전략이 그런 거니까 예. 극우에는 계속해서 반응하고 그리고 한동훈이가 즉흥적으로 현장 공천 비슷하게 해버리고 중진들은 니들 나가 자리 비켜 안 그러면 니들 어떻게 될지 몰라 딱 이런 느낌이었고요. 근데 이 소문을 들어보니까 최근에 윤석열이 한동훈한테 경로한 사건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르십니까? 저희는 예견을 했죠. 예견을 했고 우리가 들은 휴멘트 정보가 있었거든요. 그 우리 방송에서 하자마자 지난주에 아마 우리 방송 정봉주 TV가 첫 방송을 했을 거예요. 이게. 한동훈 1인처나 용산하고 충돌하고 있다. 그리고 그날 방송에 나가자마자 주간조선에서 보도를 탁 터뜨려요. 그래서 새날에서도 많이 다뤘어 그거를. 그렇지. 주간조선에서 윤석열 그 팬카페에서 한동훈 위드한 제재해달라 그래. 자제가 아니라 제재. 그러니까 형님 팬카페가 동생 팬카페를 이 새끼 니들 까불지만 올라오면 이렇게 되고 있다는 지금 거잖아. 27만 팬카페를 가져본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싸우고 충돌하고 둘이 깨질 때 팬카페끼리 먼저 붙어요. 팬카페가 왜 붙냐면 흘러나오는 정보가 팬카페에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한테 핵심은 이거야. 총선 치르러 갔더니 지금 너 대선 치러? 그럼 올해 말로 우리 임기 끝나는 거니? 너 그 민주당에 탄핵론에 찬성하는 것처럼 보인다 얘. 너 시방 뭐 하는 것이요? 꼭지가 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술잔을 던졌다는 얘기가 전 들었어 누구한테인가. 들었어요. 저도 들었는데. 이제 조심하셔야 돼. 근데 댓글창에 뭐가 올라온 줄 알아요? 정봉주는
새날만 나와라. 딴 데 나가지 마라. 왜요? 위험하다. 아니 말하다 보면 까딱 실수가 나올 수 있잖아. 예. 근데 왜 그랬대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아니 그거예요. 어. 결과를 보세요. 보고를 계속 봤거든요. 국힘당 지지율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한동훈 컨벤션 효과는 없어 사실은. 아니 한동훈 yourself 컨벤션 효과만 있어요. 한동훈 지지만 올라갔어요. 그리고 윤석열 부정평가 안 빠져요. 긍정평가 안 올라가요. 국힘당 지지율 안 올라가요. 그럼 이제까지 자락 깔고 뭐 했지? 곧 대선이 있으니 제가 대선 주자로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 새끼가 저 셀카 좀 찍을게요. 너 셀카 찍으라고 보낸 거 아니야. 아, 그리고 한동훈 팬카페에서는 김건희 특검 받아서 윤석열과 거리 두어야 한다. 그래야지 한동훈이 대통령 가는데 길이 열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런 거죠. 윤석열 성격인 것 같아. 나 외에 누군가가 스포트라이트 받는 거 또 꼴 보기 싫은 거야. 아무도 안 믿고 한동훈만 믿어서 보낸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자기 사업하려고 하니까 예. 조폭 대장이 열받은 거예요. 아, 내가 건강이 좀, 내가 나가면 손님들이 내 얼굴 보고 밥맛 없대. 그러니까 네가 좀 나가.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아, 어서 오세요 해서 막 잘하니까 뒤에서 이제 진짜 사장이 잘한다 그랬더니 막 하면서 제가 좀 이따 저기다 식당 다시 차릴 거거든요. 그쪽으로 오셔요. 그쪽으로 오셔요. 이 새끼가. 아이, 나 참. 아, 그러니까 결국은 권력이라는 게 예. 하늘의 별이 태양이 두 개일 수는 없다. 그 이야기하고 좀 비슷한 맥락 아니에요. 제가요. 아주 우리가 현실로 여러분들 이런 거 하면 공감 많이 할 거예요. 제가 학원을 했었잖아요. 학원장이 언제 망하는 줄 아세요? 학원하면 영어 수학 선생이 제일 중학교 고등학교 학원하면 영어 수학 선생이 제일 중요해요. 그냥 학생들하고 잘하고 너무너무 잘해. 기가 막히게 영어 수학 때문에 학생들이 막 몇 터져.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영어 선생님이 제 건강이 안 좋아서 점점점. 그랬더니 그 다음날 수학 선생님이 와서 좀 쉬어야 될 것 점점점.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미 몇 개월 동안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바로 옆에다 학원을 딱 차려. 영어 수학 선생님 나가서. 그런데 그 다음 달 등록하는데 학생 수가 70%가 빠져. 다 데리고 가. 그런 거지. 지금 그 꼴이 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럼 윤석열 입장에서는요. 평생 사람을 의심하면서 봤거든. 촉이 있는 거야. 아, 이놈이 자기 보따리, 자기 살림 뿌리고 있구나. 아까 그 비유를 들어보면 예. 이제 장사가 잘 안 돼가지고 강사 하나를 영입을 했는데 예. 학원 학생 수는 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그럼요. 아니 제가 실제 경험했다니까 학원 오픈했는데 수학 선생님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애들이 학생 수가 안 늘어. 근데 한 명, 두 명 빠져. 보니까 옆에 아파트를 얻어놓고 거기서 개인 과외를 해. 학생들 다 빼돌려갖고. 오케이. 아이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요 윤석열이가 뭐 지역 돌면서 무슨 뭐 국민 토론회 비슷한 걸 하고 있는데 둘이 경쟁하는 것 같기도 해. 야, 오로시님 봐. 이러다가 나 뒷방 늙으니?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느꼈을 거라는 거예요. 견제 안 할 수가 안 없는 할 거예요 수가 사실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지. 국민의힘이 이도 저도 안 해보니까 당대표 비대위원장 막 하면서 지금 네 번째 바꾼 거 아니에요. 예. 뭐 한동훈은 효과가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것도 이제 컨벤션 효과가 아예 없다시피 하니까 여기 기대치는 좀 떨어지고 있는데 저번에 그건 그거죠. 김건희 특검을 뭐 이제 총선 후에 할 수도 있다. 그 이야기에 지금 잔이 날아간 거 아니에요. 제가 정치적으로 완전한 사례를 찾아줄게요. 네. 자,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6.29 선언을 통해서 직선제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후임자를 전두환 내부에서는 노태우를 못 믿으니 장세동을 세우자 그랬어요. 노태우는 반드시 변심한다. 배신한다. 근데 노태우를 세워갖고 삼김하고 싸워서 김종필, 김영삼, 김대중, 노태우까지 사파져놓고 노태우가 87년 말에 대통령이 됩니다. 대통령이 딱 돼요. 그럴 때 많은 학생들 저도 그때 이제 나서서 전두환 이순자 구속수사라. 똑같은 거예요. 김건희 특검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노태우가 어떻게 했습니까? 난 잘 모르겠고 전두환 대통령 여러 국민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니 백담사가 계시오.
백담사 보내버렸어요. 예. 그리고 나중에 그 백담사 보낸 게 결국은 배신을 한 것으로 돼갖고 사람들이 전두환 문제 있네? 감옥 가잖아요. 이럴 때 전두환이 장세동한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분노가 치미는데 가장 큰 복수는 용서다. 그냥 잊어야지 어떡하냐. 배신당하고. 지금 그래서 많은 그전에 연식이 많이 된 사람들이 이렇게 돼요. 전두환과 노태우 꼴이냐. 전두환과 장세동 꼴이냐. 장세동은 끝까지 전두환을 믿거든요. 근데 전두환과 노태우 꼴 되는 것 같다. 그 한동훈이가 예. 저 지방 돌아다니면서 스스로 셀카를 찍잖아요. 예. 360도. 누가 찍어달라고 찍는 게 아니라 지가 찍잖아요. 너무 좋아요. 요거를 시그니처로 예. 이미 만든 전략이더만. 그러니까 한동훈이를 좋아하는 젊은 이직 남성 애들이 봤을 땐 너무 신선한 거예요. 근데 나머지 세대나 나머지 사람들이 보면 저 새끼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예. 그것도 전략이라고 하고 있더만 보니까. 그래서 지금 그 조선일보에서요 칼럼 썼잖아요. 언제까지 셀카만 찍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김건희 특검 받을게 예. 말할까봐 엄청 조마조마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조선일보 칼럼이에요. 아. 민주당에서 쫄고 있었던 게 김건희 특검 받으면 어떡하지? 이태원 특별법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거 갖고 조마조마했는데 셀카 찍고 다니고 있으니까 민주당에서 이대로 계속 셀카만 찍고 다녀라. 이게 조선일보 칼럼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자, 선플라워님, 살아있는 정치계의 화석 정봉주 후보님 화이팅. 진실을 알리는 새날이 있어 든든합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승민님, 정봉주 교육연수원장님 어마이뉴스에서 민주당 가치 방향 패러다임을 듣고 인상이 깊었네요. 대학원 갈 준비하는 20대 남성 당원인데 방송 보고 민주당이 진정한 진보의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는 그날까지 응원합니다. 파이팅 하셨고요. 예. 뭐 최근에 이런 인터뷰 하신 적 있어요? 어떤 자, 인터뷰요? 어마이뉴스. 예. 했죠. 예. 민주당 가치 방향 패러다임 뭐 저거. 예. 하바나님, 울 봉도사님 큰일 할 사람 적극 응원합니다. 예. 그리고 느낌표 3개 하트 하나. YSK님, 민주국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 문웅님, 박용진 이사는 왜 윤리위 회부 안 하냐? 어제자로 박용진 검색해 보면 윤리위에 5개의 당원 단체가 윤리위에 제소한 것으로 보도가 예.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라면 아까 내가 중간에 한다고 두 알을 남겨놨었어. 깨알 같은 개그 아주 재밌어요. 예. 이게요. 저는 어쩌다가 요거를 그냥 씹어 먹기도 해. 예.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안 그려봤는데 푸나님 말씀 듣고 한 5알 씹어 먹었더니 살살살살 침으로 녹여갖고 씹었거든요. 고소하더라고. 볶은 쌀 먹는 거. 예. 곡물이라서. 그러니까요. 자, 나라모 집으로 구해서 사라졌습니다. 예. 자, 이렇게 열심히 PPL 해주시는 분은 정봉주 유일합니다. 참. 자, 어쨌건 머리카락이 좀 요즘에 많이 빠진다시는 남성, 여성 할 거 없이 구매하셔서 싸게 팔 때 구매하셔서 꼭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권하는 건 한 2달 정도 드셔보시라. 그러면 확실히 느껴져요. 풍성해지는 게. 풍성교 3대 교주 말씀이었습니다. 나라모 풍성교 둘 중에 하나만 검색하시면 살 수 있는 데가 나옵니다. 자, 지금 설이 2월 초란 말이죠. 2월 상순쯤 되죠. 아니 상순이 아니라 10일에서 15일 사이에 있는 거죠. 대략. 예. 설이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설날이 2월 10일, 2월 10일. 2월 10일. 예. 그러니까 2월 9일, 10일, 10일, 12일이 이제 4일 동안 연휴인데 이때 이전에 소위 말하면 제 3지대 당들이 통합이 가능하겠느냐. 일단 그 질문 한번 해볼게요. 어떠세요? 예. 저는요. 무조건 낙성연대 한다 그랬었어요. 그게 3주 전까지입니다. 지금 바뀌었어요. 제가 이제 그쪽 분들하고 수시로 보잖아요. 예. 이준석 그 당대표는 1+1이 최소한 1.1은 돼야 하는데 2가 되면 제일 좋고 1+1이 0.8이 될까 봐 걱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나도 봤어요. 예. 그리고 그래서 이준석 당대표는 주판 하나를 두들기고 있고
이낙연 대표는 바짝 몸이 다 올라갔고 달아갖고 바짝 엎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요게 한 축이고요. 나이가 30살 차이 납니다 지금. 요게 한 축이고요. 또 하나는 원칙과 상식이 3명의 의원 아니에요. 김종민, 이현욱, 그다음에 누구죠? 조응천. 이 중에서요. 셋 다 관심이 없어요. 그 이준석 쪽에서. 여기서 새날 아니면 들을 수 없는 깨알. 정보로 말씀드립니다. 귀쫑긋. 예. 조응천만 관심이 있어. 근데 고민이에요. 이들을 어떻게 분리해 놓지? 그러니까 조응천은 예. 보수가 봐도 매력적인 사람이야. 그럼 원래 보수였었어요. 원래 보수였으니까. 박근혜 정부에 있었잖아요. 그냥 거기서 팽당해갖고 나갔고 민주당 왔는데 민주당에서 일관되게 보수 행보를 해요. 근데 또 인간이 지역 가면 인간이 밉질 않아. 그 지역에서 또 평도 좋았어. 근데 추정컨대 김종민과 이현욱을 만나본 거예요. 만나봤더니 내용은 없는데 왜 이렇게 시끄러? 아니 자기 혼자 모든 걸 다 하는 것 같아? 두 명에 대한 평가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 셋 다 오는 거 싫어. 왜냐하면 국힘에서 이제 떨어진 의원들이 우두둑 갖고 20명 넘어갈 것 같은데 그리고 20명이 안 되면 국고보조금 한 6억쯤 된대요. 그치. 지금 정당 보조금, 선거 보조금 나오기 시작하는 한 달 텀으로 나오거든요. 예, 3월 뭐 39일인가 일단 또 이제 나오는데 2월까지 이제 2월 10월까지 하면 그런데 원내 교섭단체가 넘어가잖아요. 그럼 한 40억 가까이 나옵니다. 엄청 이제 많아지지. 이제. 예, 그러니까 20명은 넘어가고 싶은데 이 의원들을 미리 받았다가 국힘 의원들이 안 들어올까 봐. 셈법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명분이 안 생기는구나. 그게. 그럼요. 국힘 의원들이 야 우리가 보수의 깃발을 새로 들자 그랬지 잡탕 정당 만들자 그랬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예. 이준석이나 예. 즉 이낙연이나 나머지 3명 나간 사람들이나 결국 정치적 욕심 때문에 나간 사람들이라서 주호영이요? 과거에 우리 열린 우리당 만들 때 주호영도 열린 우리당으로 17대 때 열린 우리당으로 영입하려고 했던 인물이에요. 괜찮아요. 제가 또 17대 때 해보니까 주호영 의원이 약간 우리과야. 좀 이렇게 들판에서 그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서울대 법대를 떨어지고요. 영남대를 들어갑니다. 화딱지가 나왔고. 에이씨 내가 장학금 받고. 예, 4년 장학금 받고 그래서 3학년 때 사법고 실패했어요. 영남대가 나온 전설적인 인물이야. 그래서 주호영 괜찮아요. 뭐 이제 우리 당에다가 또 막 그 싫은 소리 하고 그랬지만 부산의 서병수 비교적 합리적인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딱 들어오기 전에 미리 민주당 출신의 의원들이 들어와 있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3선 이상 쫙 이 주판을 두들기고 있는데 김종민, 이현욱 막 시끄러운 분들이 미리 들어왔고 막 우리가 여기 터줏대 갑니다 이러면은 국힘의원들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 전에 통합을 하면 좀 설 밥상에다 올려서 존재감 키울 텐데 그거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지금. 그렇죠. 그렇게 되기에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원내 교섭단체 20명 넘어갈 정도의 의원들이 안 들어오고 국힘에서 나온 의원들이 무소속으로 그냥 있을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최근에 오늘 나온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네. 이준석이 뭐라 그랬냐면 이낙연이 사심 없으면 왜 창당합니까? 내려놨다면 민주당에 남았어야 된다. 사심 없다면. 예. 그러니까 사심 없다는 식으로 자기를 포지셔닝 하지 말라 이런 거고요. 겸손한 척 뒤로 빠지는 사람 내심을 안다. 이왕 할 거면 선봉에 서라.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준석 다운 메시지가 지금 나오면서 통합이 쉽지 않구나 이런 느낌이 지금 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딱 듣는데 정치인으로서 느낌이 있잖아요. 온갖 모욕감을 쪽을 다 준 거야. 그렇지. 내 앞에 무릎 꿇어. 이런 느낌. 예. 무릎 꿇고 머리 조아려. 텐트를 자기가 쳤거든. 예. 들어오려면 무릎 꿇고 들어와. 기어 들어와 이런 거.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요. 아까도 얘기한 거 정리하면 조응천까지 괜찮아요. 나머지 2명의 의원을 받고 민주당에서 결국은 경선에서 떨어질 것 같아서 탈당하는 의원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겠죠. 그 사람들 받으면 국힘 의원들을 받을까? 어쨌든 그쪽은 국힘의 리모델링을 해서 국힘보다 더 나은 옛날 바미당 전신 모델이 바미당이란 말입니다. 바미당을 만들어 놓고 국힘이 망가지면 국힘을 흡수 통합하겠다는 전략이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민주당 의원들을 받기가 힘이 들죠. 그래서 나는 제3지대 빅텐트를 지금 당장 치려고 하는
생각이 이준석 대표에게는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갑이 된 거예요. 갑이. 슈퍼갑.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예. 저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잘 나오는 게 삼지대에선 이준석 신당입니다. 맞습니다. 일단 그건 아마 국민의힘 윤석열 못 찍겠다 하시는 분들 보수 세력들이 거기 들어가 그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 같고 MBC 패널 조사 패널 조사는 굉장히 정확하다고 하더만요. 예. 패널 조사에서는 이준석 신당하고 이제 이쪽 민주 진보 계열들이 뭉친 소위 용해인 신당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10% 정도 나옵니다. 둘 다. 둘 다. 근데 이낙연은 지금 한 5% 6%밖에 아니 4, 5%밖에 안 나오기 예. 때문에 지지율 높은 게 왕이잖아요. 지지율 깡패죠. 이준석은 내 중심으로 모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해도 돼요. 그리고 이낙연은 지금 쉽게 표현하면 지금 개쪽 팔고 있는 겁니다. 예. 제가 이준석 대표한테도 그랬어요. 해결문제 꽉 단단하게 잡아라. 또 그 김용남 의원은 전략기획위원장이에요. 용봉탕 하면서 저하고 요즘 그 깐부 짝꿍으로 잘 지내요. 제가 계속 얘기해 주죠. 해결문제 딱 쥐고 당당하게 버티고 있어라. 함부로 가지 마라. 초조해하지 마라.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낙연이 이준석과 연대를 하려면요 문재인 정부를 부정해야 되는 메시지 그 아젠다가 엄청 많아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면 자기를 출세시켜준 사람을 배신해야 되는 상황까지 옵니다. 소주성 어떻게 할 거야? 부동산 문제 어떻게 할 거야? 남북 문제 어떻게 할 거야? 그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냥 잡탕임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어쨌건 간에 명분은 어쨌건 간에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은 가치를 지향을 같이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나는 이재명 싫고 윤석열 싫으니까 우리 모였어라고 하면 그게 무슨 파괴력이냐고. 이준석한테는 이득이 안 되죠. 예. 이낙연이 묻으면 예. 그러면 무릎 꿇고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맞아요. 그거 한번 볼까요? 뭐요? 카툰 하나 보면 이런 거예요. 문전성 씨. 예. 이제 어떤 것을 바라볼까 크크크 하고 있는데 지금 텐트 밑으로 기어 들어오고 있잖아. 정말 잘 그렸더라고. 예. 그러니까 이준석이 지금 갑이 돼서 저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지율이 왕입니다. 왕. 예.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은 지지율이 없는 상태에서 좀 무리하게 나갔다가 제가 봤을 때는 공중분해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민주당에서 나간 3명도 이낙연과 끝까지 같이 못할 수도 있는. 어쩌면 지역구의 한석도 그 당선자를 못 내고 비례 의석에 한 2-3석 정도 얻는 정도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지금 3% 미만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못 얻잖아요. 의석 자체가 없잖아요. 없죠. 참, 아이고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예. 자, 근데 중요한 게 이낙연은 그래도 기대할 수 있는 곳이 광주 전남밖에 없거든요. 예. 광주 전남밖에 없는데 거기 일단 나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 공천이 끝나면 뭐 받아들일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공천 끝나도요. 저는 탈당 쉽게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전통이 탈당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 애를 엄청 먹습니다. 그러니까 탈당해서 나간 게 그나마 성공한 게 국민의 당이었거든요. 호남 출신들이 탈당 많이 한 적 없어요. 그 국민의당이 거의 유일합니다. 그 전에 이 안에서 당이 갈라지고 쪼개지고 다시 합당되는 이런 과정은 있었지만 나와서 보수하고 손잡은 경우는 국민의당이 유일하거든요. 그 결국 그 사람들이 돌아 쿠션 때리고 국힘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런 전철을 알고 있는 호남 출신 정치인들이 갈까? 실패한다고 보고 안 갈 것 같아요. 지역구 당선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보면 돼요. 없죠. 누가 지금 제3당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예. 당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현실이 초반 이미지화가 이낙연이 민주 세력을 배신했다 이런 이미지가 있어갖고 이낙연 묻기 싫은 거 의원님이 항상 하는 명언이 있잖아요. 잘 안 될 땐 잠깐 쉬어가는 것도 방법이다. 예. 20년 쉰 사람도 있다. 16년 쉰 사람도 있고. 자, 그래서 지금 골치 아플 거예요. 막상 나갔더니 이게 황야잖아 지금. 황야에 버려진 거예요 본인이. 왜 저렇게 후다닥 나갔는지 뭔가 밖에 있는 제3의 세력이 이렇게 가스라이팅한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데 믿는 구석이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예. 자금 정도는 믿는 구석이 있어 보인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요. 예. 이낙연은 확실하게 지금 한 행보를 보면 다음 대선 후보로 나가겠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이번 공천에서 민주당에서 소위 이낙연계 또는 뭐 친낙계인 사람들이 대거 경선 탈락을 하면 내가 설 자리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현실인 것 같고 예. 그래서 온갖 명분을 들어갖고 이재명 대표를 사당화한다는 식으로 공격하면서 나간 거거든요. 예. 근데 막상 나가봤더니 그냥 황야에 딱 버려진 느낌? 그러니까 결국 합치면 안 되는 사람 밑으로 기어 들어가고 있는 상황? 예. 이 상황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낙연이 전남지사 정도 지내서 호남에 일부 지지세가 있다고 쳐요. 이준석과 손잡으면은 표가 더 떨어진다고 보죠. 예.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낙연 대표가 오늘도 이제 갔더니 기자들 만났더니 바짝 엎드리고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할까? 정치적 상상이 거기까지 못 미쳐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저 이준석이 한 말이 그거잖아요.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 사심이 없으면 왜 창당하냐고. 왜 탈당을 했냐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위선적인 거죠. 나 욕심 없어요라고 말하는 거. 명분만 있는 거야. 민주당이 망가지는 거를 그럼 내부에서 싸워야지. 작년에 교수님들이 그 사자성어 잘 뽑은 것 같아. 결리망의. 그렇지, 그렇지. 눈앞에 이 글 보다가 대의명분을 잃었다. 눈앞에.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대권 주자, 대권이거든요. 근데 대권은요, 이거잖아요. 이게 또 이제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게 모사제인 성사제천. 기획은 사람이 꾸미지만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이 이루어진다. 아니, 살인 미수 때 이재명 대표를 죽이고 싶은 심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모사를 꾸몄어요. 연습을 했어요. 몇몇이 같이 했을 거로 보여요. 점프해갖고 목을 딱 찔렀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왜? 하늘이 보호하고 있었던 거예요. 불사신. 예. 자, 그냥 우리 봉도사 척을 볼게요. 예. 삼지대가 다 통합됐다고 쳐. 예. 엄청 덩치를 키워놨어. 몇 석이나 얻을까요, 대략? 비례 지역 다 합쳐가지고. 저는 이 당에서 지역구에서 의석 아예 못 얻는다고 보거든요. 다 합친다고 해도. 이렇게 되면 이제 선거 제도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이제 우리는 보통 평론가들을 이렇게 하면 물어보면 이렇게 돼요. 선거 제도에 대한 상황이 변수이긴 하지만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상황을 지켜볼 거면 뭐 하려고 물어봐. 그렇지. 만약에 그런 답이 왔다면 봉도사를 쓸 이유가 없지. 그렇죠. 저는요. 지금 상황에 다 판다. 그럼 오히려 쪼그라들 것 같아요. 오히려 이준석 혼자 가면 좀 상황이 달라져요. 1+1은 지금 0.5 정도 예. 뭐 이런 식으로. 합해지면 맥시멈 대석. 혼자 가면 더 많을 수 있어요. 저는 머릿속에 지금 왔어 나도. 예. 이 숫자가 왔어. 몇 석이 왔어요? 다 합쳐 7석. 저도 처음에 6, 7석 했거든요. 근데 점점 쪼그라들어. 지금 합해지니까. 그래서 제가 빅텐트에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구멍숭숭 빅텐트. 근데 내가 말했잖아요. 빈 텐트라고. 빈텐트. 빅텐트가 빈텐트.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짓 하려고 진짜 이해 안 돼. 그러니까 자금은 뭔가 뒤에 배우가 있고 그거는 저 김진성이랑 똑같아요. 예. 자금은 누가 배우가 있고 단독 범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간 이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낙연 행보인데 지금 이렇다면은 민주당 지금 공천 방향성이 이제 아마 방송은 오늘 공천 룰이 확정되는 날이거든요. 아 그래요? 난 왜 그런 정보도 잘 모를까? 지역 가서 있느라고 모르는 것 같아. 날마다 공부하잖아요. 전화해보고 막 검색해보고. 푸나님. 예. 그래서 푸나님이 이렇게 주는 시사 정보 있잖아요. 그 제목만 보고 살아요 요즘. 자, 그러니까 그 민주당 방향성은 여러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저 암살 미수 사건 당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아무 일도 안 한 것 같지만 당은 끄떡없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천 방향성을 잡을 텐데 일부 여기서 낙마하는 사람이 생겼잖아요. 소위 친명이라고 이미지화 됐던 후보들이 지금 몇 사람 날아가긴 했어요. 그러면 오히려 이 부분은 이 친명 공천, 뭐 사당 공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사실 명분이 많이 사라진 거 아닙니까? 김 빠졌어요. 김 빠졌어요. 아니 그리고 지역구에 도전자를 못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제가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완벽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국회의원이 무슨 설국열차입니까? 타면 내릴 생각을 안 하니. 못하면
바로 갈아야 돼. 모든 현역 의원은 모든 사람의 도전으로부터 열려 있습니다. 저는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을 떠나서 예. 국회의원도 난 주민 소환제 해야 된다고 생각해. 저 100% 찬성입니다. 예. 못하면 1년 만에 끌어내릴 그럼 수 있는. 주민 소환제를요 남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비율을 일정 정도 정해야 되지만 지금 기초단체 좀 높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은 지역구 동의 있거든요. 인구 대비하고 딱딱딱 자르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었고 지금 뭐 그 기초단체가 15%가 몇 %예요? 10%인지 저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한 10% 정도 하면 난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예. 큰 그림을 그려보면 예. 저는 이번 선거에 이를테면 현근택 출마 포기권 같은 거는 심정적으로 덜컹해요. 아, 이러다가 진짜 이재명이 지킬 사람 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 예.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초반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나중에는 큰 흐름에는 별로 지장이 없다고 예. 일단 보는데 그러면 저는 일단 경선에서 파란이 엄청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지역은 다 사고 지역 아니면 경선을 보장하고 네. 경선에서 이겼을 때는 당원들 뜻이잖아요. 네. 거기 반발 못 하는 거죠. 반발하지 말라고 단수공천 전략공천 줄이고 예. 다 경선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은 최소한 1대1 공천으로 경선으로 가야 됩니다. 뭐 결선 투표제도 괜찮고요. 결선 투표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왜, 봐요. 왜? 왜냐하면 2등, 3등이 갈라집니다. 보통 현역 의원이 1등 나오고 원애들이 2등, 3등 나오거든요. 근데 원애들이 하다가 둘이 싸워요. 그 현역 의원을 도와주는 꼴이 납니다. 그럼 3인 공천 하지 말고 2인 공천해라. 2인 공천 원칙으로 가고 청년과 여성이 있을 때는 탈락을 시킬 수가 없거든요. 청년과 여성이 있을 때는 3인 공천, 4인 공천으로 가되 청년과 여성이 없는 경우에는 셋이 예를 들었고 적합도 조사했는데 20, 19, 18로 나와요. 그럼 3인 경선 시켜야죠. 네. 근데 3등이 좀 한 7, 8%, 5% 이상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3등 빼고 그렇지. 2인 경선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조건 현역이 1등 나올 겁니다. 지역 지지율이 최소 2자리는 되는 사람들만 주로 올린다든지 하는 뭐 그런 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저는 민주당 지도부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예. 지금 소위 말하면 핵심 지지층들 사기 떨어뜨린 일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사실 총선 치러줄 사람들이거든. 그럼요. 전체 100 중에 보면 한 5% 있을 정도의 핵심 지지층들이 예. 신나서 선거운동 하게끔 지금부터는 그 전략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현근택 떨어졌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마음속으로 막 맞아요. 되게 화를 내잖아요. 제가 그러잖아요. 총선은 자부심의 전쟁이다. 내가 지지하는 자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나오는 게 당을 위한 겁니다. 조중동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사를 내는 거예요. 강성 지지층이 민주당을 장악했다. 예. 한동훈이도 그랬잖아. 개딸이 장악했다. 저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핵심 지지층이 없으면 총선 못 이긴다고. 못 치러요. 총선은 자부심의 전쟁이요. 총선은 진영에 호소하고 대선은 중도에 호소하라. 그리고 이 지금 자부심이 민주당이 뿜뿜이거든요. 국힘 빠지고 있고. 우리 지지자들을 더 이상 아프게 하면 안 돼요. 지지자들 맥을 빠지게 하면 누가 견인합니까? 제가 지금 문자 보내주세요 해갖고 문자 갖고 전화하잖아요. 우는 분도 계세요. 와줘서 고맙다. 제가 더 눈물이 나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분들이 원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그렇게 많이 치러봤던 전략가들도요. 예. 막상 조중동의 그 기사나 여론조사를 보면 쫄아요. 그러니까 자꾸 중도 확장 이야기를 또 해. 총선에는 중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MBC 패널 조사를 보면 예. 신당, 이준석 신당, 무슨 예. 이낙연 신당, 뭐 용해인 신당, 뭐 이런 신당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민주당 지지율이 한 1, 2% 빠진대. 근데 이거 착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준석 신당이 10% 나오는 그 10% 중에는 상당수가 투표장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는 지금 이미 결정돼 있다고 봐요.
이낙연 신당이나 이준석 신당이 만들어진다고 한들 그 표에 그 정당의 파괴력은 거의 없다라고 보면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다 합쳐봐야 7석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는 민주당 핵심 지지층이 전체 당원이 한 100이라고 치면 250만이라면서요. 예. 그중에 한 10만 명 정도가 움직여주면 선거 이기는 거예요. 지금 한 통계적으로 보면 25만에서 30만이 열성적인 당원들로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은 250만이면 10포인트, 10에서 15포인트쯤이거든요. 이건 전 세계 정당 역사상 기적적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예. 아니 21세기 정당이 당원 중심 정당이 돼야지. 당원들이 당대표를 사실상 만장일치 가깝게 지지한다 그랬더니 이재명 사당이래. 지지 없는 애들이 그렇게 답하는 거잖아요. 이준석과 이낙연이 합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 이준석은 정치를 압니다. 정당 정치를 알아요. 그래서 이번 7만 명 모였다 8만 명 모였다 하면서 환호를 지르고 있잖아요. 이준석은 당원과 함께하는 정치를 지향합니다. 이낙연은요. 당원을 무서워하는 정치를 해요. 당원을 적으로 지금 당원을 적으로 돌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당이 만들어지면 당원들이 막 지금 열광적인 당원들이 모였어요 거기에. 근데 이낙연은 그 사람들이 싫어요. 개딸 피하고 갔더니 이준석 광팬들이 있다? 이거 같이 못합니다. 이번에 며칠 전에 여기 바로 근처에서 예. 이낙연 신당 출범식 이런 거 했어요. 예. 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신기하게. 다 70대 이상 어르신들이야. 예. 근데 그쪽 구성원들은 그런 걸 거고 이준석은 지금 한 5만 6만 모았다 그러잖아요. 예. 대부분 청년들일 거고. 야 이거 싫어지 않겠어요? 안 돼요. 같이 못해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기껏했고 뭐 세대 연합을 통한 시너지. 아유 민주당에서 250만 당원도 싫다고 나간 사람이. 그러니까 야, 이낙연은 끝났어요. 사실상 알고 보면. 문제는 지금 정치 잘 모르시는 정치 오래 하시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이재명 대표 물러나야 된다고 하는 사람 몇 사람 있어요. 예. 정말 바보 같은 짓이다. 이재명 대표 물러나는 순간 민주당 총선 집니다. 이재명 안 물러날 것 같으니까 칼로 찔러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지지층 완전 와야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계속 윤석열로부터 공격을 받았던 그 지점 때문에 이재명 중심으로 뭉쳐있는 정당이라서 뭘 정치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 있고 그러니까 당대표 물러나라고 지금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당내에서. 진짜 멍청한 짓이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정치 모르니까 저딴 개소리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까지 합시다. 예. 여기까지.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에 제가 16년 만에 처음으로 출근길 인사를 나갔어요. 처음에 좀 낯설고 그랬는데 저렇게 이제 사진 찍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아주머니 봉도사다 와와. 어떤 아주머니는 막 그냥 손잡고 울라 그래요. 너무너무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오늘 아침 출근길에서 이제 처음에 방송 인터뷰 있었고 잠깐만 하고 왔는데 강북을에서 출근길 인사를 하는데 환영해주고 반갑게 맞이해주신 강북을 당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아이고 저 몇 시에 아침 한 7시쯤 되나? 아니요 오늘 6시 반에 나가서 7시 아이고. 15분까지 했어요. 그럼 일찍 주무셔야겠는데? 예. 아니 뭐 관계없습니다. 뭐 저렇게 또 버티면서 사는 거죠. 워낙 체력이 좋으니까. 예. 그래서 강북을 당원분 여러분들 아까 저기가 무슨 역이었어요? 저기가 미아사거리역이요. 미사역. 미사 1번 출구. 예. 그래서 당원분들 아직도 문자 보내주지 않은 분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요 너무 많이 왔고 아직 계속 전화를 돌리고 있는데 전화가 다 못 갔습니다. 그래서 계속 전화 돌리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그러면 다음 저 인사 있잖아요. 예. 어디서 할 건지 예고를 해줘. 내일 아침에도 또 미아사거리역에서 또 합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6시 반서부터 8시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 가서 예. 봉도사랑 사진 찍으세요. 예, 6시 반서부터 8시까지 할 계획입니다. 네. 자, 010-3394-4010 기억하시고 그 지역에 살지 않으시더라도 저 지인 찾기 좀 예.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라모도 좀 드시고요. 예. 자, 물러가고요. 예. 자, 무운을 빕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